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남다른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방법이죠.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콘텐츠진흥원 정보미디어팀의 양성욱 매니저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요즘 떠오르는 창업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처럼 카페, 치킨 가게만 할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기술 부분에 그 디자인, VR 등 그 첨단 기술과 스토리텔링 등의 네. 그 부가적인 콘텐츠를 결합한 융봉합 창업이 트렌드입니다. 융복합 창업이요. 그때 요즘 이 창업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스타트업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런 게 좀 트렌드와도 지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완전 핫합니다. 네. 스타트업은 그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기존 벤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미래가 촉망되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명한 회사들 중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사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분야에서 지금 스타트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인공지능, 블록체인, 네. 핀테크 등이 가장 핫한데, 결국 IT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컨텐츠 분야입니다. 네. 최근에 그 영화로도 범위를 확장한 카카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스타트업 포도트리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12월에 1250억을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또 핫한 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인데, 이 분야는 관련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창조 오디션과 데모데이, 그리고 글로벌 개발자 포럼인 GDF 2018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찾아가는 VR, AR 체험관도 점점 늘어날 계획이라서 앞으로도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을 했지만 사실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또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창업이 좀 활발한 편입니까? 예, 그 2016년 기준으로 789명 대학생 창업자가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실 제공 등 많이 또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들과 바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도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페이스북, 구글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창업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얻으셔서 좀 연계를 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급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의 스타트업 트렌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감성이 함께 한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산업 영역하고 장래 영역이 좀 모호해지면서 융복합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인력 양성부터 글로벌 유통 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특히나 오늘 5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플레이 엑스포를 통해서 유망한 스타트업 게임 회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분야에서는 여전히 핫한 1인 크리에이터, MCN 사업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업에서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핫한 분야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반면 또 아날로그한 감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열풍을 모은 1인 책방이 더 짜임새 있게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아예 자기가 출판을 할 수 있는 1인 출판업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기술은 디지털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감성은 또 아날로그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기술도 자신이 있어도 막상 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기에는 좀 위험도 있고 좀 도전을 저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내가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트워크요. 예.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또 그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또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판교에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수시로 네트워크, 세미나, 토크쇼 등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직접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정보도 얻어가고 또 좀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자본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본이 없으니까 이런 투자의 기회를 좀 많이 찾아 나서는데 막상 혼자 힘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간 투자자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공공 부문의 다양한 또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공공은 민간과의 중복을 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은 특성이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기반 조성 및 그리고 산업 초기 단계를 활성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집중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창업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스밸리를 넘기는 부분과 실패한 스타트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공공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따로 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발굴 및 네트워킹,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자금 및 제작 지원, 그리고 공간 지원, 글로벌 유통 지원 등 창업 생애 주기에 그 맞춤형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1월에서 3월, 딱 지금이 되겠죠. 지원 사업 설명회 및 모집 공고가 딱 집중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예. 취업 창업 정보 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뉴스를 찾으면 쉽게 모집 요강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따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경기 컨텐츠진흥원은 2017년 사업을 통해서 280건의 창업 지원과 지원 기업의 컨텐츠 수출액이 2억 6,08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예. 경기 컨텐츠진흥원에서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또 다양한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게임 분야에서는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유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게임 창조 오디션, 경기 게임 아카데미,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게임 쇼, 플레이 엑스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VR, AR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창조 오디션, 그다음 35개 팀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전문 인력 양성, 빅스타 선발 대회, 스타트업 선발 및 역량 강화, 시장 진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 지원을 또 도와드리는 G넥시드 투자 지원,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멘토링 등등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많이 막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 청년 창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듦을 호소를 하는지요?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형성, 아무래도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니까 멘토나 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든든한 분들이 필요한데 요거를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멘토링 시스템 같은 거죠? 네, 각각 지역별로 클러스터별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네.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딱 해서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를 겪기도 하고 좀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성장통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해서 그 미리 선 경험을 했던 또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자를 또 이어주는 역할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특히나 경영만 하시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계 이런 네. 관련 프로그램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 마지막에 또 아무래도 창업의 꽃이기도 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네. 데모데이라는 걸 저희가 펼쳐서 또 벤처 투자자들과 그 기업들,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경기 콘텐츠진흥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셔서 이렇게 좀 청년 창업 준비자들 또 청년 창업자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변에 아는 대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특히나 요즘 그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취업이 굉장히 안 되는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서 무조건 문은 열리게 돼 있고요. 자기가 갈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자신 있게 들이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들이대라라는 말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도 옆에 모셨는데요.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위키박스의 정희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Io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위키박스의 정의신이라고 합니다. 예, IoT 스타트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좀 위키박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IoT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폰과 택배 보관함을 연동을 해서 네. 무인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장보기 등 네. 집 주변에 이런 생활 서비스를 직접 네.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O2O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그 도심 곳곳에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당일 택배, 또 물류 공유 서비스 등 네. 생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의 아마존고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oT 산업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문과를 전공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정말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따로 관련 전공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관련 전공은 아니었고 이제 네. 공대는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따로 전공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나는 IoT 스타트업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 개발 회사고요. 네.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이제 결합된 네. 다양한 제품이라든가 기술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회를 발견을 해서 IoT 쪽 전문 회사로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미국까지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해외 국가 진출을 좀 추진 중이신지, 미국의 진출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월에 그 라스베가스 CES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네. 그 국제 가전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미국의 바이어를 만나게 돼서 현재 이제 동부 쪽에 공동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일본, 카타르, 베트남 쪽에 에이전시를 저희가 만나게 돼서 네. 그쪽도 지금 이제 공동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간 회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준비를 좀 하셨고 또 이렇게 빠르게 번창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에 2번의 이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실패를 좀 겪어보신 거예요? 예, 실패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네. 사실은 이제 좀 짧게 걸렸고요. 근데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굉장히 참아야 힘든 했습니다. 시간. 예. 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그 전에 좀 이렇게 경험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면 이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검색 광고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검색 광고 플랫폼을 개발을 해 포털 사이트 쪽에 네. 광고 영역을 확보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네,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전환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2년 만에 딱 서셨단 말이죠. 그 원동력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업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는데도 많은 이제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재기하는 것도 실은 쉽지 않았는데 네. 뭐 다시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이제 지원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여러 개를 써서 뭐 여기저기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네. 또 기보나 신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 문을 이제 두드렸던 것들이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사업을 초기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초기 그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것들이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성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 창업에 실패하셔서 정말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새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자금, 또 중기부의 뭐 기술 개발 자금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자금들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또 이제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네,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네. 직접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경기 컨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제품들이 제품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하고 시장의 또 니즈를 이제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제품들이 이제 좀 더 완성되고 또 시장의 이제 그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겪으셨을 테고요.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얻으시기까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혹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니면 실패를 겪어본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좀 먼저 이렇게 겪어본 선배로서 또 성공을 하신 분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업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네. 고난의 길이다. 네. 네. 잘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주위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작게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게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돌이켜 보면 상당히 큰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하나씩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위키박스의 정희신 대표님의 계획, 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무인 택배 보관함이 지금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보관함을 이용을 해서 뭐 세탁 서비스라든가 수리 수선, 그다음 장보기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생활 물류 서비스 회사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키박스 정희신 대표님의 꿈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제가 양성욱 매니저님께 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진흥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내가 이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한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 말고도 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뭐 선후배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나 이제 술자리에서 가끔씩 뭐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가끔씩 이게 성공해서 찾아와서
한 2년 동안 거의 뭐 못 봤다가 갑자기 뭐 카톡으로 인사, 뭐 감사 인사, 뭐 이런 거 받을 때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감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네.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 보고 아, 왜 그러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옆에서 보면서 아, 그럴만하다. 뭔가 직업 소명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아직 안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눈물을 흘리게 하려면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끝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 힘을 내시고요.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힘을 내 드릴 수 있게 아무래도 저희가 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돼서 또 반대로 저를 또 끌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위키박스 정희신 대표님의 살아있는 경험담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큰 무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큰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취업이 보인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